여러 기록과 고지도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삼천리가 아니라 만리의 나라라고 생각하여 흑룡강을 국경으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지도들은 이러한 영토 의식이 반영되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그리지 않고 흑룡강을 국경으로 그렸다. 15세기의 정치가였던 양성진은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 계승국인 조선을 만리 대국이라고 자부했다. 생각컨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리나 됩니다. 수양제의 백만 대군이 살수에서 대패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6차례나 원정하였지만 요저에서는 공이 없었으며 한나라는 비록 평양을 얻었으나 곧 고구려에 점거당하였고 당나라는 평정하였으나 역시 신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만주까지 포함하는 만리의 대국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조선전도 2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국보 제248호로 지정된 조선방역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팔도지도이다. 이 두 지도의 제작 연도는 15세기에서 16세기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두 임진왜란 때 일본에 유출되어 대마도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1930년대에 입수한 것이다. 두 지도는 한반도와 함께 흑룡강부터 두만강 유역까지 만주 전역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일부 지형을 압축해 나타내는 것은 현대 지도에서도 쓰이는 데포름의 형식으로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넓은 지역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지도의 가장 북쪽에 가로로 굵게 일직선을 이룬 큰 하천은 흑룡강이고 서쪽 끝에 굵게 그려진 하천은 요하이다. 백두산에서부터 북쪽으로 송화강이 흘러 올라가 흑룡강에 합류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은 거의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지도에는 만주가 반드시 그려져 있고 국경선으로 요하와 흑룡강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지도를 모사한 것이 일본의 조선국 세견전도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흑룡강 이남의 간도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다. 흑룡강과 두만강 사이에 선춘령이 뚜렷이 표기되어 있고 대마도는 지워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조선과의 외교 마찰로 정한론이 대두되던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당시까지 수집한 고지도를 토대로 조선의 영토를 파악했는데 강화도 조약 이전에 그려진 조선의 영토는 모두 만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인들은 송화강, 흑룡강 일대의 만주 영토와 대마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6년 러시아 과학원의 고고학자들은 두만강 이북의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 지역에서 고려와 조선 시기의 성곽과 유물을 발굴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의 극동 소수민족 고고학 민속연구소의 학자들은 표범의 땅 국립공원 안에서 발견된 유적이 조선 전기에 축조된 수류봉 산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산성은 600여 년 전 조선이 연해주 일대의 방어를 위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고고학자들은 연해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려, 조선시대의 산성과 토기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견은 고려와 조선의 국경이 두만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통설을 뒤집는 것이다. 최근에는 17세기 러시아에서도 연해주를 조선 땅으로 인식했다는 자료가 처음으로 소개됐다. 1678년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몰도바 출신 러시아 외교관인 스파파리는 시베리아와 진화라는 책자를 출간했다. 러시아에서 출간한 이 책에는 조선에 관해서도 서술되어 있는데 당시 러시아인들은 조선의 영토가 아무르강에서 시작하여
해안가를 따라 한반도 끝에까지 이른다고 생각했다. 즉, 연해주가 조선 땅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은 요동과 아무르강 사이에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아무르강 하류에서 멀지 않은 바다의 커다란 코에 놓여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진화를 가려면 아무르강 하류 지역에서 바다를 따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조선 영토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무르강 하구에서 바다로 튀어나온 코까지 조선 영토였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출신 지도 제작자인 레메조프의 17세기 후반의 지도와 기록도 흥미롭다. 레메조프는 조선의 영토가 아무르강에서 시작된다고 그렸는데 조선이 아무르강 남쪽 그리고 만주 동쪽에 길게 놓인 지역으로 묘사했다. 레메조프와 스파파리가 말하는 조선 국경은 두만강이 아닌 아무르강이었다. 우리는 한반도의 동서가 매우 짧아서 가장 긴 곳도 1000리 미만이고 남북은 3000리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화의 여러 기록들은 조선의 영토에 대해 만주와 연해주를 점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한다. 조선국은 동서남쪽이 바다이고 북쪽으로 여진이며 서북쪽은 압록강에 다다르는데 동서가 2000리요 남북이 4000리이다. 청나라 강희제 시기에 제작된 대청광여도의 각주에도 조선의 강역이 동서가 2000리였고 남북은 4000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678년 청나라 사람 고조우가 편찬한 독사방역이호에도 조선의 강역에 대하여 동서 2000리, 남북 4000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 국토는 동서로 2000리, 남북으로 4000리이며 팔도로 나누어 41군 33부 38주 70군을 두었다. 현재 우리의 국토는 전남 해남 땅끝에서 함경도 온성까지 남북으로 2500리이고 동서의 최대 길이는 900리이다. 동서 2000리, 남북 4000리는 현재의 영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포함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고지도에는 흑룡강 이남의 만주, 연해주 일대가 더 이상 뚜렷하게 표기되지 않는다.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굴복한 조선은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청이 자신들의 발상지로 흑룡강 이남의 영토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땅은 청과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어 버린다. 근대 이전의 영토는 곧 국력을 의미한다. 흑룡강까지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조선 전기의 지도와 두만강 이남으로 축소한 조선 후기의 지도는 이러한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다. 우리가 만주를 회복하려는 의도는 주변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국에 의한 침탈로부터의 원상복구와 주변 강국의 위협을 극복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가 강성했을 때 윤충숙이 문신으로서 삼천리의 영토를 넓혔고 선출령의 비석을 세워 확정했다. 근래에는 김공이 또 새롭게 육진을 개척했다.